조선 왕조 500년 역사를 통틀어 가장 극적인 나이 차이를 보인 왕실 혼인이 하나 있습니다. 1759년 창경궁에서 66세의 노왕과 15세의 소녀가 혼인식을 올렸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나이 차이는 무려 51세. 할아버지와 손녀뻘이 넘는 이 결혼은 당시에도 파격적인 사건이었죠. 더 놀라운 건 이 혼인이 단순한 사랑이나 후계 문제가 아니라 치밀한 정치적 계산 끝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환갑을 훌쩍 넘긴 영조 임금은 왜 어린 소녀를 왕비로 맞아들여야 했을까요? 더 놀라운 건 이 혼인이 단순한 사랑이나 후계 문제가 아니라 치밀한 정치적 계산 끝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환갑을 훌쩍 넘긴 영조 임금은 왜 어린 소녀를 왕비로 맞아들여야 했을까요? 그리고 15세 소녀는 어떻게 조선 최고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됐을까요? 이 결혼은 2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52세 나이 차이를 극복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냉혹한 정치적 거래였을까요? 이 결혼은 왕실의 생존 전략이자 권력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고 조선의 권력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결혼이 만들어낸 피해 정치와 왕실의 몰락,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1759년 초여름 조선 궁궐은 왕의 혼례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영조 임금이 세 번째 왕비를 맞이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첫 번째 왕비인 정성왕후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두 번째 왕비인 정순왕후 서씨 역시 승하한 지 오래였습니다. 66세의 노왕이 다시 혼인을 결심한 데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격렬한 당파 싸움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노론과 소론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영조는 이 갈등을 중재하는 데 평생을 바쳤죠. 그는 왕비라는 자리가 단순히 왕의 반려자가 아니라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 핵심 요소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조에게는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왕자를 낳은 후궁만 3명이나 됐죠. 그런데도 굳이 새 왕비를 간택한 이유는 할아버지 숙종의 유훈 때문이었습니다. 숙종은 후궁 출신인 희빈 장씨가 왕비가 되면서 벌어진 혼란을 직접 목격해 후궁을 왕비로 삼지 말라는 엄명을 남겼습니다. 왕비 간택은 6단계 절차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납체, 전국의 처녀들 중에서 후보자를 뽑는 단계죠. 이때 금혼령이 내려집니다. 일정 나이의 처녀들은 결혼을 금지당하고 왕비 후보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납징, 예물을 교환하는 단계입니다. 고기, 기일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 절차였습니다. 책비는 왕비를 정식으로 책봉하는 의식이고 친형은 왕이 직접 신부를 데리러 가는 절차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례연, 궁궐에서 혼례 잔치를 여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간택이었습니다. 왕비감을 뽑는 이 과정은 3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초간택에서는 전국 각지의 처녀들이 단자를 제출했습니다. 단자에는 이름, 나이, 사주, 거주지, 그리고 4대 조상의 관직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었죠. 영조 때 초간택에는 26명의 처녀가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노란 저고리에 주홍치마, 그 위에 초록 당의를 걸친 화려한 차림이었습니다. 궁궐 통명전으로 들어가기 전 처녀들은 솥뚜껑을 밟는 의식을 거쳤습니다. 복을 비는 풍습이었죠. 통명전 마루에 일렬로 앉은 처녀들 앞에는 발이 쳐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왕실의 어른들이 앉아 처녀들을 관찰했죠. 밝은 곳에 앉은 처녀들은 방 안을 볼 수 없었지만 방 안에서는 처녀들이 훤히 보였습니다. 실제로 점수를 매기는 건 옆에 앉은 노상궁들의 몫이었습니다. 간택 심사 기준은 까다로웠습니다. 외모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품성이었습니다. 당시 선호된 미인상은 턱이 둥글고 가지런하며 눈이 가늘고 눈썹이 곧은 얼굴이었죠. 이마는 사각형으로 만드는 성적이라는 머리 모양이 유행했습니다. 명주실로 이마에 잔털을 뽑아 남자처럼 각진 이마를 만드는 거죠. 하지만 외모보다 중요한 건 부덕, 부용, 부언이었습니다. 착한 심성, 단정한 용모, 신중한 말씨를 갖춰야 했죠. 재능이 뛰어나거나 말을 잘하는 것보다는 차분하고 조용한 성품을 더 중시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간택 과정에서 처녀들에게 점심이 제공됐다는 점입니다. 국수,
김치, 신선로, 그리고 화채까지 준비됐죠. 초여름 더운 날씨에 뜨거운 신선로를 먹고 땀에 젖은 손으로 미끄러운 국수를 먹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처녀들의 몸가짐을 평가하는 또 다른 시험이었던 거죠. 초간택에서 6명이 선발됐습니다. 그리고 재간택을 거쳐 3명이 최종 후보로 남았습니다. 초간택에서 3간택까지 처녀들의 집안은 궁궐에서 하사받은 옷감으로 부지런히 새 옷을 지어야 했습니다. 3간택에 오른 3명의 처녀는 경주 김씨 김만구의 딸, 파평 윤씨 윤덕영의 딸, 그리고 또 다른 후보였습니다. 놀라운 건 이 세 집안 모두 변변한 관직도 없는 몰락 양반가였다는 점입니다. 아버지들은 유학이나 현감 같은 낮은 직위에 머물러 있었죠. 영조가 이렇게 세력이 약한 집안의 처녀들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수리 출신인 어머니 숙빈 최씨 때문에 평생 신분 콤플렉스에 시달렸습니다. 첫 번째 왕비는 명문가 출신이었는데 영조는 그녀와 사이가 좋지 않았죠. 왕비의 임종 자리에도 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영조는 자신의 개인적 감정뿐 아니라 정치적 계산도 했습니다.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노론 명문가를 견제하려면 세력이 약한 집안에서 왕비를 뽑아야 했던 거죠. 왕비가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견제 장치였습니다. 왕비의 친척들은 자동으로 높은 관직과 특혜를 받게 되니까요. 결국 영조는 경주 김씨 김한구의 딸을 선택했습니다. 15세 소녀 정순왕후였죠. 왕비로 선택되는 순간 그녀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삼간택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궁궐 근처에 마련된 별궁으로 옮겨졌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노상궁들의 엄격한 지도 아래 왕비 수업을 받아야 했죠. 별궁에서의 생활은 고됐습니다. 궁중 예법부터 걸음걸이, 말투, 옷 입는 법까지 모든 걸 새로 배워야 했습니다. 특히 홀레복 차림으로 걷는 연습은 고통스러웠죠. 무거운 가채를 머리에 얹고 화려한 저기를 입고 첩지를 쓴 채로 허리를 곧게 펴고 걸어야 했습니다. 절을 할 때도 활처럼 몸을 구부리되 고개는 떨구지 않아야 했습니다. 긴장을 유지하면서도 우아하게 움직여야 했죠. 현대 여성이 실제로 이 차림을 해보니 머리가 너무 무겁고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았다고 합니다. 드디어 혼례 날이 왔습니다. 1759년 초여름 영조와 정순왕후의 혼례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친형 행렬은 장관이었습니다. 참가 인원만 1868명, 동원된 말은 391마리에 달했죠. 행렬의 길이는 무려 4천리킬로미터였습니다. 행렬 앞에는 각종 깃발이 펄럭였고 화려한 의장대가 행진했습니다. 왕의 가마는 개방형이어서 백성들이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어서 4대의 꽃가마가 등장했습니다. 각각 왕비 책봉, 교명문, 옥책, 금보, 그리고 왕비의 예복인 저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왕비의 가마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왕비의 가마는 사방이 가려져 있어 그녀의 모습은 볼 수 없었죠. 행렬은 창경궁 명정전에서 출발해 홍화문을 나와 선인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연지동에 있던 별궁이었습니다. 왕은 별궁에서 왕비를 맞이한 뒤 다시 도나문을 통해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거리에는 수많은 백성이 구경 나왔습니다. 조선시대 왕의 혼례는 백성들에게 국가적 축제였으니까요. 신성한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삶의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순간이었던 거죠. 행렬이 궁궐에 도착하자 통명전에서 합근례가 거행됐습니다. 왕과 왕비는 면복과 적의 차림으로 술상 앞에 섰습니다. 상궁이 술항아리에서 술을 따라 올리면 왕과 왕비가 3잔의 술을 마시는 의식이죠. 그런데 영조는 피곤했는지 빨리 지내라고 재촉했다고 합니다. 합근례를 마친 왕과 왕비는 통명전 동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발이 쳐져 있었습니다. 영조는 발 밖에서 상궁의 도움을 받아 면복을 벗고 일상복인 골룡포로 갈아입었습니다. 왕비는 발 안쪽에서 옷을 갈아입었죠. 영조가 옷을 갈아입고 발 안으로 들어가면서 둘의 첫날 밤이 시작됐습니다. 기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66세 노인과 15세 소녀의 결혼. 지금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당시로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결혼 정년기는 14세에서 20세였으니까요.
하지만 51세 나이 차이는 조선 왕조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정순왕후의 결혼 생활이 행복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녀가 남긴 기록이 없기 때문이죠. 다만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을 보면 정순왕후와 며느리 사도세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로는 시어머니지만 실제로는 10살이나 어렸던 정순왕후의 처지는 복잡했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사도세자 사건이었습니다. 영조가 아들을 뒤주에 가둬 죽인 비극에 정순왕후도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15세에 궁궐로 들어와 복잡한 권력 싸움에 휘말린 그녀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죠. 영조는 16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83세로 승하했습니다. 홀로 남은 정순왕후는 31세였습니다. 그녀가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한 건 56세 때였습니다. 증손자인 12세 순조를 대신해 수렴청정을 하게 된 거죠. 정순왕후는 권력에 집착했습니다. 수렴청정이 끝난 후에도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 했죠. 어느 날은 임금이 신하들을 만나는 자리에 갑자기 발을 치고 나타나 자기 주장을 펼쳤습니다. 신하들은 물론 순조까지 강력히 반대했지만 정순왕후는 오랜 시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혀 물러나긴 했지만 왕실의 어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정치에 개입한 건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61세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집안은 멸문당했습니다. 15세에 궁궐로 들어와 16년간 왕비로 이후 왕실의 어른으로 살았던 정순왕후는 지금 영조와 함께 원릉에 모셔져 있습니다. 영조의 혼례에는 또 다른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바로 검소함이었죠. 영조 가례 도 가미이그라는 기록을 보면 얼마나 치밀하게 비용을 줄이려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종이 한 장, 못 하나까지 모두 기록돼 있을 정도입니다. 왕의 결혼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왕실의 의례만 6차례, 음식값만 수만 냥이 들었죠. 이 돈은 모두 백성들의 세금에서 나왔습니다. 영조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혁신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전 왕들은 결혼 물품을 모두 새로 만들었지만 영조는 기존 물건을 수리해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가마는 왕비에게 주고 공주의 가마를 수리했었죠. 예행 연습도 한 번으로 줄여 불필요한 인력 동원을 없앴습니다. 신하들의 식사도 규모를 줄였고 왕비의 옷 가짓수도 대폭 감축했습니다. 흉배, 겹장삼, 수장삼, 관문노예 같은 중요한 옷도 과감하게 생략했죠. 옷감도 새로 짜지 말고 기존 것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사라는 단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사라는 최고급 비단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민가에서도 사치품인 사라를 마련하느라 집안 재산을 탕진하는 일이 많았죠. 영조는 왕실부터 검소함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채도 금지했습니다. 가채는 혼례 때 장식하는 가짜 머리로 당시 중인 가정에서는 가채가 없어 혼례를 못 치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영조는 가채 대신 족두리를 사용하도록 했고 왕비의 가채도 이전의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런 노력은 단순히 비용 절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인 즉 외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죠. 숙종 때까지는 청나라와 일본의 중개 무역으로 은이 풍부했지만 두 나라가 직접 교역하면서 은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가채나 사라는 단을 만들려면 은으로 결제해야 했습니다. 영조가 이런 사치품을 금지한 건 은의 낭비를 막고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려는 노력이었던 거죠. 실제로 영조는 혼례 비용을 줄여 쌀 2만 석에 해당하는 3만 관을 절약했습니다. 영조는 국회 의견, 정리 삼정리 같은 예서를 직접 만들어 보급할 정도로 예를 중시한 임금이었습니다. 왕의 결혼은 대혼례라 해서 예의꽃이었죠. 그런 영조가 신하들과 충돌을 일으키면서까지 검소한 혼례를 고집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예도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 현실 조건에 맞지 않는 예는 예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왕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따라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영조는 자신의 결혼을 통해 몸소 실천을 보였습니다. 임금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 백성을 위해 검소하려는 뜻을 보여야 한다는 그의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66세 노왕의 결혼은 그래서 더 의미가 깊었던 거죠. 240년 전 조선 궁궐에서 벌어진 66세 왕과 15세 소녀의 결혼 이야기를 들여다보니 여러 생각이 교차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정순왕후라는 여성의 삶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15세에 궁궐로 들어가 할아버지뻘 되는 남편을 모시고 복잡한 권력 싸움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영조라는 통치자의 해안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욕망보다 국가의 안정을 우선시하고 화려할 수 있는 왕의 결혼을 검소하게 치러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려 했던 거죠. 왕의 혼례가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국가적 의례였던 시대, 그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정순왕후는 왕비로서 16년을 살았고 이후 왕실의 어른으로 3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녀가 행복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그녀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비록 말년의 권력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요. 영조 정순왕후 후가래 도가 의궤와 반차도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16m에 달하는 긴 그림 속에는 1868명의 사람과 391마리의 말이 그려져 있죠. 종이 한 장, 붓 한 자루까지 기록한 의궤를 보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역사를 기록하려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록들 덕분에 우리는 240년 전 조선 궁궐의 모습을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화려한 혼례 행렬 뒤에 숨겨진 정치적 계산, 검소함을 실천하려는 왕의 노력, 그리고 15세 소녀의 파란만장한 인생까지 말이죠. 앞으로도 이런 기록들은 계속 연구될 겁니다. 새로운 해석과 발견이 나올 수도 있겠죠. 조선시대 왕실 혼례가 단순히 화려한 의식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적 사건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니까요.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권력과 책임, 개인의 행복과 공적 역할, 사치와 검소함, 정치적 계산과 인간적 감정, 이 모든 게 얽혀 있는 게 바로 역사고, 그 역사를 만들어간 건 결국 사람들이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네요. 오늘은 조선 왕조 최고의 나이 차이를 기록한 영조와 정순왕후의 결혼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좋은 일이 생기실 거예요. 감사합니다.